먼 옛날 삼국 무장들의 무기를 만들던 대종마을 사람들. 이제는 일상에 꼭 필요한 농기구와 식칼을 만들면서 살아갑니다. 原来做兵器的时候啊，是在战国时期吧。 이 작은 쇠붙이가 날카로운 칼이 되다니 정말 신기합니다. 이게 굉장한 발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쇠와 이 강철을 이렇게 섞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쓰는 강하면서도 날카로운 그 칼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쉽고 빠른 것을 선호하는 현 시대의 속도감은 전통만을 고수하던 대장간 마을에도 큰 변화를 주었습니다. 이 대장간은 작업의 반은 기계식으로 나머지 반은 수작업으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있던 대장간들도 공장에서 찍어 나오는 제품에 밀려 다 떠나고 마을에 남은 몇 집만이 겨우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以前嘛，那个在10多年前嘛，有1000多家，但逐渐慢慢的演变嘛，那个现在只有几十家了。这种最原始的做法。 과정 하나하나마다 세심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불에 달구고 망치로 때리기를 수차례, 당금질을 한 쇳덩이를 두드리고 또 두드리면 조금씩 칼의 모양이 갖춰집니다. 不好看，要是敲来几下才好看。 균일하게 얇고 날카로운 칼날은 칼 만들기의 핵심. 지금은 이곳에서 생계를 위한 어떤 식칼이나 또 농기구 같은 걸 만들고 있지만 장수들의 병장기를 만들 때 예를 들면 여포라든지 장기라든지 또 도자룡의 칼이나 창을 만들 때는 이 장인들의 자부심이 굉장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르게 또 생각을 해보면 옛날에 그 선조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만들던 칼은 사람을 죽이는 칼이었고 지금은 물론 약간 조잡하고 또 생계를 위해서 만들지만 음식을 위한 사람을 살리는 칼을 만드는 거니까 나름 진정한 또 장인들일지도 모르죠. 땀과 노력이 있어야만 얻어지는 결과입니다. 要好的徒弟，跟师傅跟上几年，才把自己真正的东西技术传给你。至少说4、5年时间，你才能学到真正其中的精法呀、技术啊，怎么做才行。 나무로 된 자루에 칼날을 두들겨 고정시키면 인고의 시간을 거쳐 또 하나의 칼이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만화에서 적어도 수작업을 한다면 굉장히 뒤쳐져 있거나 아니면 굉장히 돼가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 칼도 하나하나 만들어내는 이 수공업에 대한 가치가 중국에서도 다시 약간씩은 살아났어. 이 마을이, 이 도시가 다시 칼의 도시로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가겠습니다. 그때 啊，它那个效果要对哈， 수제칼의 위력을 보여주겠다며 통나무를 쪼개기 시작하는데요. 原料的， 진짜 여문나무예요. 그렇게 몇 번 나무를 찍자 두 동강이 나버렸습니다. 그 위세가 도끼 못지 않습니다. 시대의 속도감을 거슬러 여전히 옛것을 고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뒤로하고 중국 내륙에 자리한 유일한 직할시이자
삼국지와도 각별한 인연이 있는 중칭, 중경에 왔습니다. 원래 사천성에 속해 있었다가 직할시로 승격한 중경은 우리에게는 대한민국 마지막 임시정부가 있던 곳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인구가 3천만 명이 넘는 거대한 도시입니다. 관우와 장비를 잃고 실험에 잠긴 유비가 쓸쓸하게 생애를 마감한 곳으로 다사다난했던 삼국시대의 종말을 고하는 땅이기도 합니다. 옛 정치가 묻어나는 자기구 거리를 쉬엄쉬엄 걷다 보니 고풍스러운 가게와 옛 그림, 보서 등 정겨운 풍경들이 여행자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你好，唐北方面四季，桃花源港口。 멋들어지게 시를 옮겨 적는데 만화가인 제 눈에는 어딜 가도 만화책이 먼저 보입니다. 배경은 청나라네요. 복식을 보니까 건달 얘기입니다. 재미있는 책 발견했네요. 이런 게 또 여행의 재미 아니겠습니까? 중경 옛 도시의 축소판이자 상징인 자기구 마을을 떠나 차오티엔먼 조천문으로 향합니다. 차로 30분쯤 달리다 보니 멀리 잔뜩 흐린 중경 하늘을 화려하게 수놓는 연들이 보입니다. 예, 여기가 조천문 광장입니다. 옛날부터 황제의 칙스를 받던 나루가 있던 곳이죠. 조천문 광장에는 유독 연날리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우리도 어릴 때 저 연날리기 하면서 연줄 끊어 먹기 많이 했는데. 중국의 옛 문헌에 보면 BC 200년경 한나라 초의 무장인 한신이 군사적인 목적으로 연을 만들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这个就是看图，按照那个图纸上比例那个放大出来的。这个起飞的时候呢， 어렸을 때 연날리던 기억을 되살려 저도 한번 도전해 보았습니다. 在这儿呢。 제법 높이 올라갔습니다. 这个风很好的， 이걸 바람을 타야 돼. 不怕，你放嘛，没有关系。 새처럼 바람을 타고 난다고 해서 풍범이라고도 부르는 연. 중경의 바람이 온몸으로 느껴집니다. 연이 높이 올라갈수록 여기 압력이 강해져요. 근데 이 할아버지들 운동이 되게 좋겠는데요. 还有就是肩周炎，啊，你看那个，是吧？肩周病也可以，腰椎病，啊，老是要挺起，腰杆挺起来。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연이 방향을 못 잡고 다른 연과 뒤엉켜버리고 말았는데요. 행여 찢어질까 하늘에 띄운 연을 조심조심 걷는 할아버지. 지금 정리 중입니다. 啊，走，我走。哎，再往后头走，再往后头走。哎，对了， 수로 꼬인 연실을 푸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真的在的啊。哎呀， 기원전 적의 동태를 살피는 군사적인 목적으로 시작됐던 연날리기는 이제 중경 노인들의 적적한 일상에 없어서는 안 될
좋은 취미로 자리 잡았습니다. 아, 너무 힘들었는데 할아버지 쉽게 감으세요. 아, 존경스럽습니다. 할아버지 힘이 세신 것 같아요. 아, 운동 되겠습니다. 서울 가서 연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중경의 4대 관문 중 하나이자 역사 이래 중경의 문호 역할을 했던 조천문. 다리 난간에 가까이 다가가 둘러보자 두 개의 강줄기가 합쳐지는 풍경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제 왼쪽에서 흘러오는 강이 촉한의 명월협을 거쳐 흘러오는 가른강입니다. 그리고 그 강과 저 멀리서 흘러오는 강이 합쳐져서 장강이 됩니다. 그 장강이 흘러 가서 그 유명한 적벽대전이 일어났던 곳까지 흘러가게 됩니다. 매년 중추절이 되면 푸른빛의 가른강물과 황토빛깔의 장강이 만나 물감을 섞는 듯 진기한 풍경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조천문이 사람들에게 점점 더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삼국 영웅들의 격전지였던 적벽대전의 현장으로 출발하는 유람선들이 이곳에서 떠나기 때문입니다. 배로 놓은 다리를 건너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 유명한 적벽대전이 생각이 나네요. 조조의 그 함대가 방통의 연안개에 속아서 깡그리 화공에 다 타버리는 거죠. 그 생각이 납니다. 지금도 저렇게 건너고 있네요. 배를 놔가지고 다리를. 1800년 전 장강을 따라 손건과 유비의 연합군을 뒤쫓던 조조군이 적벽에서 대패한 적벽대전. 장강은 기억하고 있을까요? 촉한 영웅들의 흔적을 찾아 떠나온 이번 여정. 전설이 된 그들의 이야기는 사천 땅에서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